안녕하세요. 와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펭귄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마셔야 할 와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게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와인이 맛있었다. 뭐가 좋았다. 너 뭐 먹어봤어? 나 이 빈티지가 좋았고, 샤토라뚜르는 무슨 빈티지를 먹었고, 라피트로친들 뭐 어떤 빈티지를 먹었는데 어떤 빈티지 좋았고 어떤 빈티지 안 좋았고, 뭐는 뭐 배틀 컨디션이 안 좋았고, 얘는 어디서 먹었고 얘는 어디서 먹었고, 얘는 올해도 먹었고 작년에도 먹었는데 컨디션이 어떻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분의 얘기부터 해서 시작해 볼 건데, 와인 공간이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와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들어와 있는 와인, 와인 소개, 와이너리 소개, 와인 산지, 포도 품종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칼럼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보면은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와인, 당신이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100가지 와인, 1001가지 와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단 말이죠. 2억 2천만 헥토리터, 품종만 한 10,000종이 넘고 3,000종이 품종이 와인이 생산되는데, 일단 뭘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먹고 평가하고 와인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분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고를 치셨던 이분입니다. 스티븐 스퍼리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와인 업계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파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열었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에 누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있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프랑스에 약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와인 업계 사람들이었는데, 미국 와인이 1등하죠. 프랑스 와인뿐만 아니라 미국 와인도 굉장히 좋다, 절대적인 품질 기준이 있어야 된다, 와인 업계에 있어서 약간 이정표 같은 그런 이벤트가 이분에 의해서 거행됐고요. 30년 후에 파리의 심판 2를 하게 되죠. 레드 와인 가지고, 그때 나왔던 똑같은 와인들을 가지고 다시 출품해가지고 다시 랭킹을 매겼는데, 또 미국 와인이 1등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집필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중에 디켄터에 2010년에 글을 써요.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100가지 와인이라고 칼럼을 기고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마셔본 와인 중에 가장 좋았던 100개의 와인을 리스트업 한 걸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2010년 8월 9일에 씁니다. 그러면서 탑 10을 꼽고요. 그리고 이제 100가지 와인 리스트업한 거를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이분이 쓴 글에 있는 100가지 와인들이 어떤 와인들이냐면은, 샤또 무똥 로칠드 1945년 빈티지, 61년 빈티지, 78년 라따슈, 21년 뒷겜, 59년 리시브루, 62년 펜폴즈, 78년 몽라쉐, 47년 슈발블랑, 82년 피숑 롱블 꽁테스라랑,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먹기에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이거 마셔봤는데 너 마셔봤어? 이게 정말 맛있는 와인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와인들을 지역별로 리스트업 하게 되면은, 쌍파뉴 같은 경우는 빌가르 살몽에서 나오는 완전 오래된 빈티지, 찰 사이즈, 돈페리뇽 8890, 푸루, 크리스탈, 필리포나에서 난 클로데구아세, 폴로조, 그래서 상파뉴 이런 거 있고, 보르도는 우리 잘 아는 오존이나 슈발블랑이나 오브리옹 블랑, 라피트라뚜르, 이런 마하고, 페트리스, 라미숑 오브리옹 이런 것들을 빈티지도 보면 52, 47, 49, 59, 96 전설적인 빈티지, 정말 유명한 빈티지 와인들을 다 먹어보고 이게 맛있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약간 약 올리는 느낌도 좀 있어요. 꼼트 조르주 보기에 93년 뮤지니 그랑크리, 이거는 꼼트라퐁이라고 하는 메르소 3대장 중에 한 명이 메르소, 즈느브리에르, 이건 로마네 꽁띠 라따슈고요. 라따슈는 로마네 꽁띠에서도 제일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한 되게 유명한 와인이죠. 로마네 꽁띠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로마네 꽁띠 와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멘 르플레브, 최고의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를 손꼽히는 몽라쉐 그랑크리, 그리고 후미의 본마르, 도비사, 지금 샤블리에 넘버 2 이런 애도 있고, 여기 보면은 놀랍죠. 이거 1795년 빈티지, 뭐야 이거, 주정강화 와인이니까 가능한 건데, 아무튼 엄청나게 오래된 와인을 가지고 최고의 와인이었다, 너는 마셔봤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 똑같은 빈티지를 거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먹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티븐 스퍼리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와인을 평가하고 평론하고 교육하고 예전부터 유명하셨던 분이어서 이런 좋은 와인을 많이 접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와인이라고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저도 사서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거예요. 이거는 닐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편집을 한 책입니다.
1,001가지 와인은 접근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100가지 와인 지역별로 내가 마셔본 최고의 와인을 꼽았다고 하면은 이 죽기 전에 마셔야 할 1,001가지 와인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와인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와인들이 있고 이거는 어떤 맛, 이거는 어떤 스타일, 이건 어떤 유니크한, 그리고 가격대별로 얘는 뭐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얘는 굉장히 비싸네, 하지만 먹어볼 만한, 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1,001가지 와인이 있죠.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해서 닐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은 닐 베케트라고 하는 이분이 제너럴 에디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쓴 게 아닙니다. 이분은 편집을 한 거예요. 와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인 휴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서문으로 뭐 이렇게 썼어요. 뭐 There's no great wine, only great bottle of wine.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와인 하나도 없고, 똑같은 와인이더라도 와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한 와인을 마시는 그 장면에서 기억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걸로써 와인의 존재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최고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와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은 젠신스 로빈슨이랑 책을 많이 쓴 걸로도 되게 유명한 분이고요.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탁월한 한 병의 와인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다채로운 와인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명한 와인, 뭐 MW, MS, 와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와인 업계 뭐 기자, 평론가 하는 사람들이 쓴 와인에 대한 스크립트 1,001개를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 중에는 굉장히 싼 와인도 있고 당연히 유명하고 비싼 와인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책이 죽기 전에 마셔야 할 1,001가지 와인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지금도 팔아요. 그래서 사보시면 되는, 생각보다 되게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1,001개 와인을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페이지에 거의 뭐 한 2개, 3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사진도 되게 많고. 아무튼 엄청 두꺼워요. 페이지 수만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1,000페이지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각종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나 동네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와인들을 꼽아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 백과사전 같은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 와인을 골고루 아우르면서 이런 와인들이 있다, 한번 마셔봐라 느낌입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마셔봐야 할 와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꼭 마셔봐야 할 100대 와인처럼 이렇게 매년 발표할 때마다 이걸 굉장히 이슈화시키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인 스펙트에서 나오는 100대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 와인을 발표합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2023년 거 발표한 거고, 그리고 얘네는 가격이 중요해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 관련된 게 써 있어요. 가격까지 점수로 들어갑니다. 가격이 좋은 와인이 좀 더 높은 랭크에 올라요. 똑같은 점수라고 하면은. 평론지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은 와이너리들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은 나중에 점수를 잘 받는다, 그런 속설도 있고요. 그리고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이렇게 레스토랑의 어워드 같은 걸로 와인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 와인 리스트가 좋으면은 미슐랭에서 스타 받듯이 이렇게 글라스를 부여해요. 1글라스, 2글라스, 3글라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글라스 받은 업자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2글라스를 저희도 받아서 이게 3년 연속 받았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띠엘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저희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와인 스펙트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왔던 제임스 서클링이라고 하는 분이 독립해서 자기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탑 100 와인 해가지고 와인 스펙테이터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게 와이프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자주 찾아오고 한국과 관련된 그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분이 또 유명한 거는 전 세계를 돌면서 그레이티스트 와인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개최해요. 와인인 홍콩, 뭐 서울, 뉴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를 돌아가면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와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지역,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행사와 약간의 이벤트 기획 같은 걸 잘해가지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제임스 서클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재석이 형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사실 JS인데 와이프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임스 서클링 이분이 유명하고, 하여튼 와인을 평론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여기 디켄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 보면 월드 베스트 와인 매거진이라고 나와 있죠.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그리고 굉장히 큰 와인 대회를 합니다. 디켄터 월드 와인 어워즈를 매년 합니다.
전 세계 와인들을 모아가지고 매년 무슨 와인이 제일 좋았다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요.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고 하는 와인 전문가들 그리고 마스터 소믈리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이 심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승하거나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이 와인은 뭐 엄청나게 뭐 골드 메달을 받았다, 실버 메달을 받았다, 뭐 브론즈 메달을 받았다 해가지고 나오고요. 제가 수입한 것 중에 최고 등급을 받은 샴페인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와인 스펙테이터보다 더 유명했던 이 로버트 파커 씨가 있죠. 로버트 파커 씨 같은 경우는 보르도 82년 빈티지 뭐 그 평가로 인해서 굉장히 떴었는데 천부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로버트 파커가 이제 100점 만점을 도입하고 나서부터 이것 때문에 이 로버트 파커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이분이 이끄는 그 평론지가 와인 어드버케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WA라고 하지 않고 RP라고 얘기해요. 로버트 파커 주니어의 앞글자를 따서 RP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평론을 다른 분들이 합니다. 아무튼 와인 어드버케이트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셨었고 굉장히 큰 공신력 있는 평론지가 됐고요. 와인 업계에 가장 유명하신 젠시스 로빈슨. 이분은 원래는 이제 와인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었는데 그 부르고뉴 프랑스 여행을 가가지고 샹볼뮤지니 마을에 가면은 샹볼뮤지니 프리메크리 와인 중에서 그랑크리에 근접한다라고 평가받는 레자무레스라고 하는 와인이 있거든요. 레자무레스를 마시고 나서 와인에 빠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을 갑자기 엄청나게 파기 시작하면서 옥스포드에서 와인 관련된 사전 같은 책을 쓰신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책입니다. 옥스포드 컴패니언 이 책을 썼죠. 거의 뭐 와인에 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나중에 디플로마 같은 거를 하면 봐야 되는 책인데 아무튼 이분은 사실 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티켄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분은 그래서 20점으로 평가합니다. 와인을 17.5점, 19점, 18점 이렇게 평가하세요. 하지만 대세는 로버트 파커 주니어 씨가 만들어낸 100점 만점 체제가 훨씬 더 사랑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굉장히 많이 지금 평론가들이 있고요. 지역별로 또 이제 유명하신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와인 서처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은 이런 분들이 평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피트를 검색하면 라피트 로칠드가 빈티지별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수가 뜨죠. 96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기준이 약간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이라고 빈티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점수가 뜨죠. 어떤 빈티지가 평론가들이 주로 좋은 평가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젠신스 로빈슨 여사는 18.5점이라고 평가를 했고 여기는 제프 리브라고 와인셀러 인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이분이 평가한 건 100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어요. 와인 앤서즈 US는 99점으로 평가했고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수를 총합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평가가 안 좋은 애들을 싸요. 평론가들의 평가가 좋은 빈티지들 98점 받으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와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분들에게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로버트 파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재미하고 약간 과실폭탄 같은 와인을 좋아해서 그런 와인들 점수를 많이 줬어요. 많이 주다 보니까 이분의 취향을 맞춰서 와인을 만들면 와인 점수를 잘 받는 거야. 점수를 잘 받으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잘 팔리니까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산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코디네이트를 해주는 컨설턴트들이 생겨나고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세상에 약간 좀 비슷한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리고 컨설턴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미셸 롤랑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내가 곧 걸어다니는 때루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와인 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튼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이 많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와인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와인들을 꼭 먹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당신이 마셔본 최고의 와인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와인을 마시면은 반드시 기록해 놓거나 최소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서 항상 얘기합니다. 제발 기록해 놓으라고. 인스타든 어디든 블로그든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와인은 서로도 계속 마실 거고 마시다 보면은 와인 관련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뭘 마셔봤냐고, 뭐가 맛있었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마셔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명히 먹은 적은 있는 것 같아. 그런 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기억해 두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약간 글로벌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먹기 전에 마셔야 될 와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